네, 어제 저희가 방송 도중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피파 회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남북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까지 포함해서 2030년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자 이렇게 얘기를 꺼냈었죠. 자, 피파 회장 뭐라고 화답을 했습니까?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중일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의를 했고요. 네. 네, 피파 회장이 2030년 그 월드컵에서 그런 기회가 있길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네. 그런 비전을 존경한다. 네. 이제 곧 중국에 가는데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반응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좀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확답을 피하고 갔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비전을 존경하고 시진핑을 만나서 한번 반응을 살펴보겠다. 운을 한번 띄워보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자리에서 이 피파 회장한테 이 축구 유니폼 선물을 받았다면서요? 아, 바로 이거군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제인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써있죠. 12번째 선수인가요? 그러니까 11명이 뛰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12번째 한국 축구 선수가 아니냐. 그 네. 우호적인 어떤 의미로 그 네. 피파 회장이 선물을 즉석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그 축구 담당 기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네네. 12번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축구는 11명이 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12번은 11명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네. 어떤 그 굉장히 좀 존경을 할 때 네. 12번 등번호를 준다 그러네요. 원래 붉은 악마가 12번째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 때 우리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응원하는 악마, 붉은 악마가 12번 선수였습니다. 자, 근데 2030년 월드컵 한국, 중국, 일본, 거기에 이제 북한까지 이렇게 네 나라가 참가할 수 있는 월드컵. 이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2018년에 유럽인 러시아에서 이제 개최를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22년에 가면 아시아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산술적으로 보면은 2030년에 아시아에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개최하는 것은 네. 불가능한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네. 이게 월드컵이 언제부턴가 이게 치르고 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좀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건요. 네 나라가 같이 하려면 좀 우리가 혼자 제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국도 허락을 얻어야 되고 일본도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침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단독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죠. 네. 중국은 2034년에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고 네. 일본은 2050년까지 단독 개최한다 이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2030년 지금부터 13년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네. 13년 뒤에 지금 이 동북아 지금 당장 우리들 운명도 어떻게 될지 잘 그렇죠. 모르겠는데요. 네. 이 동북아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될지 지금 예상하기는 정말 힘든 거죠. 네. 거꾸로 10년 전에 생각을 해보죠. 2017년이니까 2007년 아니겠습니까? 네. 2007년에 한반도와 지금은 너무나 다르죠. 그때 그렇죠. 2.13합의, 13합의 하면서 마치 북핵 문제가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처럼 막 그렇게 흥분을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13년 뒤에 동북아 아무도 모르는 얘기죠. 네. 어쨌든 뭐 좋은 취지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남북 공동 개최, 월드컵 공동 개최가 사실 2002년 월드컵 때도 논의가 되고 얘기가 나왔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됐었죠, 심 차장. 네, 그렇습니다. 언제 처음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네. 2000년 6.15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남북 네네.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있었을 때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회 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 오찬장에서 김정일에게 월드컵 공동 개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정일이 가능성이 있겠군.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허.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박지원 장관이 북한의 월드컵 구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공동 개최보다는 분산 개최가 될 것이다. 아무래도 SOC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분산 개최 몇 게임 정도를 하는 게 어떠냐. 네. 두 경기 정도를 평양에서 치르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했던 모양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못하겠다 하면서 무산됐죠. 그랬군요. 자, 2000년도 얘기하니까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체가
2000년도 당시에 정상회담 1화를 공개했다고요?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공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대표적인 그 대남 매체죠. 근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지난번에 남쪽에서 특사가 왔을 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오시면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다라고 특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네.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섭섭치 않게 해드리겠다라고 김정일이 얘기를 했었다라고 과거 얘기를 하는데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어떤 제스처를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주면 우리도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 2000년도와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겠죠. 네.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북한과 접촉을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거기 때문에 네. 북한도 거기에 약간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한 거죠. 네.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보면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현대그룹에서 대북 송금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한이 원하는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을 얻어왔습니다. 네. 서로 현대와 남한과 북한이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은 어떤 그 철저하게 계산된 어떤 정치 행위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정부가 또 북한에 원하는 게 있을 거고요. 북한도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런 대화에 협상에 한번 응할 수는 있다라는 간을 이렇게 계속 운을 띄워주는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미국의 이 농구 선수죠. 전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했다고요? 또 김정은이 초대를 한 겁니까? 당연히 김정은이 초대를 해야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로드먼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4번인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마다 김정은이 굉장히 환대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마치 자기들이 개방된 나라이고 네. 미국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첫 방문인데요. 역시 똑같은 정치적인 목적을 북한이 가지고 로드먼을 불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대외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아마 데니스 로드먼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